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추석 미국점의 달인 월요일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모처럼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혼돈의 테마주 장세였는데 일단은 먼저 맥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좀 잠시 뒤에 할 텐데 초전도체가 막 급등을 했다 너무 급락을 했고 그 흐름이 이제 맥신으로 갔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 않았나.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요즘 같은 시장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프닝 때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요즘 시장은 뭐 이 테마주들의 롤러코스터 장세에 좀 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전문가님 세상에 에코프로 BM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자, 에코프로 BM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좀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8월 초부터 거의 뭐 중간에 조금 반등은 있었지만 내리 빠지면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몇 프로가 빠졌나 봤더니 고점 대비 한 50%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거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잡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잡주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얘는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테마성이면서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적이 겸비가 되고 이런 종목을 우리는 우량주, 뭐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때 가격보다는 2만 원대가 참 좋긴 했었는데 2만 원짜리가 5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닌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라 그러죠. 주도성 테마에 강했던 종목, 한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렇죠 우량했던 흐름의 종목. 뭐 지금도 뭐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갔다라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얼마나? 한번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58만 4천 원서부터 해서 최근 이렇게 떨어진 게 한 49.27%. 그러니까 거의 50% 빠진 거죠. 그리고 이 꼭대기 꼭지 여기가 아니고
요 정도에서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3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 그러니까 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때 그 시대에 풍미했었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과거에서는 화장품도 있었을 거고 제약바이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 됐든 간에 주도주에 있던 종목이 고점 대비 한 40% 빠졌다, 50% 빠졌다. 웬만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60에서 라인에 뭐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장기 투자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었고 많이 빠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차트 착시인데 여기서부터 11,000원짜리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은 뭐 그동안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한 3,000%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면은 아직도 많이 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점 대비 이렇게 반토막 정도 나면은 어쨌든 간에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그 반등을 먹기 위해서 단타를 권했던 건데, 자, 만약에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거나 혹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러면 안 되는데 50만 원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의 반등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그렇게 무너지는 흐름의 장세는 아니었어요. 많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바람에 같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 코스피가 빠져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같이 빠진 부분들인데 일단 35만 원 정도는 올라가야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또 올라오면 또 절반을 팔고 아침에서 그렇게 전략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에게는 이제 저녁 방송에서 만약에 물려인 분들이 있다라면 요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좀 강하게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50만 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일 거고 쉽지는 않아요. 이 자리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21선 라인 있죠. 21선 저항대라든지 아니면 여기 40만 원 자리라든지 여기는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서의 반등을 줄 때 3분의 1 자리, 중심 자리, 3분의 2 자리가 있어요. 그걸 3825, 618 마디 비율로 반등을 주는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럼 보면은 중간 자리가 45만 원이고 3분의 2만큼 반등을 주면 50만 원이 보이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은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50만 원까지 반등을 주면 지금 자리에서 56%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불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럽니다. 차트 분석을 볼 때에서 주도주성에 있는 흐름에서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얘가 정말로 잘 올라오면 50만 원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익을 지금 냈는데 오늘 조금 팔고 나머지 욕심 내는 분들은 이게 중심 반등이 45만 원인데 어쨌든 35만 원에서 35만 원은 기본으로 갈 수 있는 정도고 4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 수급이 좋아요.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죠. 금융투자 열심히 사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40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보고 뭐 보유하는 거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을 봤을 때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시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서부터 또 어디 또 저점을 또 깰지도 모르고 이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치만큼까지만 보셔라. 그래서 35만 원, 뭐 40만 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수익 난 사람들한테 그만큼. 그리고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와셔야 되시는 분들은 45만 원, 50만 원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이번에 같이 공약하신 분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코스피가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오늘 시장 방송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욕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서부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좋으려면 대중주가 좀 가야 돼요. 그럼 대중주가 뭐냐? 여러분 알면 건설주, 뭐 증권주, 은행주, 뭐 보험주,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IT, 뭐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애들이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제약주가 뭐 다 움직이든가. 근데 요즘에 보면 움직이는 게 보면
과거에 그래핀 관련주가 그랬습니다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맥신이라는 관련주들이 나올 때에서 너무 냄새가 너무 똑같았어요. 저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하다 왔지만 그래핀 관련주가 2019년도 원래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서도 그때 당시 그래핀의 이슈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짧게 끝났고 강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핀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국일지지, 상보 이런 애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다시 그래핀 관련주가 왜 움직였느냐? 그때도 똑같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뉴스가 나 찾아보세요. 옛날에 2020년도, 2019년도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핀, 대량 생산 딱 두 가지 단어만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어요, 기사가.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 그래핀이 뭐 이게 이제 흑연으로 만드는 뭐 무슨 뭐 얘네들 뭐 입체 구조 뭐 얘네들 뭐 2차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강철보다는 200배가 강하고 구리보다는 100배가 전도가 빠르고 그래서 반도체에 쓰이게 되면은 전자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만약 당연히 이걸로 가지고 뭐 이제 전기도 잘 통하니까 그리고 또 유연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소재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지금 그래핀 얘기하는 겁니다. 맥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한 3, 4일 전에 찌라시가 돌면서 막 이런 얘기 하길래 봤더니 제가 시가총액을 봤죠. 시가총액을 쫙 봤더니 시가총액이 뭐 2천억 가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테마주인데 되게 이거는 과거에 그래핀 관련주 움직이듯이 막 움직이거나 하면 최근에 초전도 최초 움직이다가 그러겠구나. 근데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2번 갔죠. 2번 갔는데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그래핀 관련주 예전 움직였던 것처럼 맥신 관련주가 움직여서 아마 또다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한번 사볼까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무서워서 못 붙을 겁니다. 그래서 붙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슈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친근한 테마.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마 얘기라는 거는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게 다 그쪽밖에 없어요. 오늘 움직였던 게 음식업종 움직였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8월 22일인가요? 뭐 곧 방류한다라는 뭐 얘기가 소식이 있었는데 확정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슈가 나오면서 8월 중에 방류한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음식업종 움직였습니다. 뭐 정다운부터 해가지고 뭐 고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CJ 푸드부터 해갖고 걔네들 움직였고, 그럼 걔네들만 움직였고, 걔네들만 몰아서 움직이면 그래 맥신 포기하고 이쪽만 공략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냐면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요. 미용기기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그 왜 움직이나 왜 뉴스를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국내 그 피부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올라가고 싶으면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피부명에도 있었지만 피부명 말고도 뭐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때는 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움직였고 코로나 이슈 때는 움직였고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이슈는 있었는데 안 움직였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뭐 국내 피부기기 실적 개선세 뭐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CCTV 요즘에 이제 막 이상한 사건들 막 살인 사건들 막 벌어지고 세상이 막 흉흉해지다 보니까 경찰에서 특별 치안 무슨 이제 보안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서는 정말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지만 테마 외주의 흐름들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달라붙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결국은 잭슨홀 미팅에서 24일, 25일 거기에서 일단은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좀 괜찮은 얘기가 좀 흘러나오면서 이게 좀 지나가면 그러면 그때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면서 결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대형주들 흐름과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제약주, 약간 좀 굵직한 종목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들의 좀 반등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눈치를 보나 보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가고 싶어도 미국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아주 혼잡하게 움직이는데 좀만 좀 참으셔라.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안정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중주들
같이 좀 반등을 주는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 분석들 나는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우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문자, 유튜브 댓글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5만 3,400원에 15%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가 55만 3,400원에 비중 15%. 근데 오늘 0.57% 밀려나면서 52만 6천 원의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또 연일 좀 내리다 보니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반등의 기회는 있을 수 있죠.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특별한 사건은 뭐냐?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 전문가고요. 이거를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특별한 사건은 막 서브프라임처럼 막 중국 시장이 막 미국 시장이 일본 시장이 막 하루 만에 8% 10% 빠져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다우존스가 막 8,000포인트 빠져 있고 나스닥이 3,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져 있고 이러면은 주식시장은 패닉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당장은 안 나올 걸로 보이고 뭐 앞으로도 뭐 나온다라는 기미는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장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8월 달 초부터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정을 받았으면 얘네들이 계속 조정을 안 받아요. 이제 반등을 주거든요. 그럼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도 움직이는데 차트를 보면 얘도 이제 대형주잖아요. 2차 전지 쪽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반등을 주고 움직이면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따라 올라가줘요. 그러면 얘도 55만 원은 기본으로 따라 올라가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60만 원을 노려본다라든지 57만 원 노려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은 그 부분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줬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더 막 좋게 나오면서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비엠이 뭐 40만 원, 45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럼 뭐 60만 원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고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는데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에너지 솔루션도 만약 고민하는 바가 수익으로만 바뀌는 것만 된다 그러면 그냥 참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면 여기 고점 부분 여기 62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중심 자리거든요. 한 57만 원까지가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선? 그러니까 55만 원, 56만 원은 자율 반등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만 반등 주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손실이 있는 부분들은 장만 좀 반등을 쓰면 그러면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부분이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얘는 여지없이 수익으로 금방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를? 손절 가격? 지금 이제 저점 자리가 한 51만 3천 원 정도로 찍혀 있는데요. 웬만하면 손절 라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손절이 많이 된다라 그러면 51만 3천 원 원래 기술적으로 맞는데 장이 아까도 얘기했듯 특별한 사건이 터져서 갑자기 중국 시장이 8% 빠지고 미국 시장이 5%, 8% 빠지고 유럽 시장도 그런 식으로 빠지면 그러면은 아주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50만 원까지 러프하게 잡으세요.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안 터졌잖아요. 막 미국 망한다. 뭐 전쟁하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지금 막 핵폭탄 날리고 막 난리 났다. 그러면 당장 손절하는 게 맞지만 그런 사건이 지금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아가면서 그냥 물려도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만 원 잡아드릴게요. 그럼 목표액은 얼마나 볼까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올라온다. 근데 60만 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목표 가격은 여기 중심 반등 라인 57만 원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요점이 되죠? 57만 원까지 보유, 손절 라인 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50만 원 선을 잡아주긴 하셨는데요. 이 시장의 반등을 좀 기다려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해성 DS 매수가가 74,000원, 비중 10%다라고 하는데 종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2% 넘게 3% 가까이 빠지면서 62,100원이거든요.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DDR5나 차량용 반도체로 실적 개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좀 매수가를 이탈을 많이 한 상황인데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아까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길어서 좀 빼먹은 얘기가 있어요. ARM, 암이라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30분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예요. ARM, 암이라고 하는데 원래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랬었는데 인수 이제 못했죠. 이제 독과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유럽 연합에서도 방지했고 영국에서도 이게 영국 기업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돼 있는데 영국에서 만든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정희 회장이 이걸 이제 지분을 많이 가져가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데 뭐 하여튼 요 정도 내용은 이제 뭐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설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CPU, 그러니까 모바일용 CPU의 거의 독과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럭무럭 지금 너무 많이 자라나서 이거는 그냥 무슨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런 칼럼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CPU의 최강자 누굽니까? AMD, 인텔 이러고 알고 있죠? 근데 ARM이 이게 얘네들이 끼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뭉쳐서 끼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PU의 최강자가 ARM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는데 86조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79조에서 86조 정도 상장한다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1,400조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1,300조 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인공지능 AI 시대가 분명히 크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었나, 하여튼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 과학 이쪽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상관없고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전공자들 있죠. 그런 과학적으로 전자공학 이런 전공하신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무지묵지하게 커질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언제 시발점이 돼서 언제 이게 신호탄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9월 말에서는 ARM이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러면은 이제 뭐 당장 많이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불이 붙고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 틀려버리려면 앞으로의 시대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안 오면 돼요. 그냥 로봇도 안 오면 되고 그거 개발하는 회사들도 구글도 그다음에 뭐 머스크 테슬라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우리 인공지능 이거 돈 안 돼? 안 해. 그 돈 다시 다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돈 꺼내서 이쪽을 뛰어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뻔해요. 나중에 이쪽으로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성 DS.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볼 때서는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반도체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때서 턴어라운드 되고 그러니까 내년 되면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은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조정을 받으면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질문 받자마자 이 얘기하면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74,000원 올라갑니다. 참 종목 좋지 않아요? 수급도 좋고 근데 그걸로 끝낼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뻔하니까. 아마 10년 뒤에서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여기 상암동 앞에 그 배달하는 로봇 있죠? 요즘에 안 보이대요. 코로나 때 그 테스트한다고 왔다 갔다 배달하는 로봇을 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것들을 먼저 선점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해성 DS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9,400원짜리가 8,400원 정도로 올라왔으면 원래 저의 스타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봅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왕이면 좀 싸게 사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서부터 계속 빠질 때마다 미래를 보고 이건 사는 거예요. 어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떠 있는 종목 좋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반도체가 아마 계속 좋아질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안 가. 그렇죠? 미래는 확실하고 분명히 나중에 크게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의 고민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주고 계신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소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분석들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상담 저희가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수산중공업이요. 수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50원에 네. 비중이 지금 약 40%씩이나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2,750원에 비중이 4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약간 손실이 나면서 2,37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수산중공업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전화 연결하신 분과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를 사시니까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고 사신 거예요, 이건? 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조를 찾긴 샀는데, 맞아요. 이 이슈가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아서. 맞아요. 실적 나쁘지 혹시나 않아요. 뭐 물리더라도 한번 끌고 간다는 식으로 사긴 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뭐 공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또 어제 공시가 또 나왔어요. 무슨 공시가 나왔던가요? 최대 주주가 200만 주를 뭐 이렇게 샀다. 샀다. 일단 호재네요. 네. 사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좀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계건설 관련주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걸로 사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웃긴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움직일 때 다른 애들은 잘 갔던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얘가 정말로 따라 움직이나 이걸 일단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섹터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왜 대장주를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이제 상담 방송 잠깐 하다 왔었는데 어떤 분이 뭐를 물렸는데 그게 좀 떠 있었거든요. 이게 이수페타시스였나? 이수페타시스를 사면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분도 되게 비싸게 물렸어요. 근데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데 그래도 대장주에 사서 물렸습니다.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이 테마주는요.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이거 말고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주를 골랐으면 이런 고생을 좀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화 중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사신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약할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만 참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각오하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딱 보니까 실적도 뭐 상패 당할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상패를 당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실적도 적자 회사도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그래도 계속 나고 있고 하는 회사라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최대 주주가 이제 뭐 지분을 늘렸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이슈를 얘를 붙여요.
나중에 붙이게 되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오늘도 무슨 코콤서부터 물론 이거는 CCTV 관련주로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아모센스 이거 아까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밑에서 매집을 했는데 그 맥신으로 지금 매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2차 전지 충전 관련주로 해가지고 매집을 하려고 하다가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이듯이 수산중공업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수산중공업도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테마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그 자원광물 관련주도 엮여도 있을 거고 수산중공업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티플렉스도 이게 티타늄 관련주 해갖고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플렉스를 저기 음. 전문가님이 말씀해 샀는데 음. 수익이 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누가 보면 짠 줄 알겠어요. 그건 아니고 저도 질문하면서도 그거 사서 수익 나셨어요? 오래 갖고 계셨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이슈가 붙어서 갈 때가 되면 이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산중공업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안 그래도. 계속 물 타려고 하지 말고 네. 이걸 잘 째려보고 있다가 뭔가 이슈가 붙어서 뭐가 붙으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추가 매수를 되는데 뭐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다가 잘 타이밍만 뭐 2,750원이면 한 방이면 가니까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비중을 불안하잖아요, 물리면 네, 네. 그 네.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크게 폭등하면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폭등하면 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마에 한번 묶이면 그래도 큰 폭의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셨고요. 금양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만 9천 원에 비중이 17%다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종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13만 2,9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에서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질문하신 분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좀 답답한데 장기 맞죠? 장기랑 단기랑 틀려요. 자, 얘기를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이게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장기 투자한다라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장기 투자의 손절 라인 얼마인지 압니까? 최소 5만 원이고요. 깊게 잡으면 25,000원에서 여기 얼마예요? 여기 15,000원입니다. 이 손절 라인이거든요. 장기 투자는 그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되게 웃긴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른 손절이 5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를 얼마에 들어가는지는 뭐지 1억을 들어가든 10억을 들어가든 100억을 들어가든 금액마다 틀리긴 한데 이게 5만 원 깨지는 자리가 3% 정도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62.9%까지는 보유가 됩니다. 근데 63%가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장기하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이종 전문가님 만약에 이거를 샀는데 장기 투자를 5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습니까? 지금 사서? 미쳤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63% 깨져서 손절할 거면은 60%가 뭐예요? 그러니까 10% 전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비율을 설명해 주면 뭐 축구화가 있고 등산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산에 올라가는데 축구화가 나쁩니까? 축구화는 축구할 때 굉장히 이거는 되게 좋은 신발이죠. 육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산에 올라갈 때 그러면은 거의 뭐 발목 부러져라 이제 하는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해야 돼서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축구화를 100만 원짜리 축구화를 되게 비싼 거 되게 선수들이 쓰는 거 사왔는데 이거 가지고 스케이트장에서 놀아도 됩니까? 라는 거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물려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일단 좋아요. 차트가 좋고요.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장기 투자하려면 매수 가격을 좀 낮춰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지금 샀는데 7만 5천 원, 5만 원으로 빠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서 싸게 사서 갖고 간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지금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지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더 많이 빠졌죠. 여기 라인 지지가 되면 10만 8천 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부담 없이 좀 욕심내서 가져가 봐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올라가면 좋을 텐데
주식이 맨날 올라가라는 법이 없어요. 셀트리온 봐봐요. 맨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 꺾이고 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10만 8천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장기 투자로 55만 원 내려갈 때까지 계속 가져가면서 63%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정말 최악이 뭔 줄 알아요? 나중에 2차 전지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서 이제 2차 전지가 필요 없게 된 거죠. 2차 전지가 뭐가 필요 있어? 무한 에너지가 나왔는데 핵융합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아이언맨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평생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초전자체 나오면 그럼 금양 같은 기업들은 모두 사장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그 셋톱박스 관련주. 지금 셋톱박스 관련주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주 다 죽어버렸죠. 옛날에 아이리버도 다 시대에 맞춰서 한때는 불꽃처럼 막 갈 것 같처럼 움직였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래서 항상 떠 있는 종목은 손절이 중요합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거두절미하고 차트도 좋고요. 일단 강하고 흐름이 그래서 뭐 이게 무너지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이게 무너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지면 추가 매수가 또 돼요. 10만 원 전까지는. 일단은 10만 원 전에 손절 라인은 10만 8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 10만 원 라인을 지지가 된다라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 장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건 장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윙이라고 할게요. 저의 기준은 스윙인데 아마 스윙을 물어보신 거를 장기로 하는데 정말 장기가 맞다면 5만 원 깨줘도 괜찮다. 손절 63% 할 수 있다. 그러면 장기가 맞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10만 원 지지되고 뭐 10만 8천 원 지지되면 일단 15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뭐 문자를 주시거나 뭘 전화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상향으로 계속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한 번 더 올라가거나 17만 원 돌파도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돌파를 하는지 15만 원, 17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옥님이 남겨주신 상담이고요. 서울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800원, 비중이 좀 큰 상황인데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0.3% 밀려나면서 12,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 살짝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얘기를 좀 붙자면 일단 서울 반도체 위치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리고 이 앞전에 거래에 실리면서 들어왔던 애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때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워낙 바닥에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죠. 기관들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반도체주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 장비 그런 쪽은 아닙니다. 뭐 LED나 뭐 전장 부품 뭐 거기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하고 하여튼 그런 쪽들인데 여기 내용 보면 그렇죠. LED 이런 거 이쪽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 장비 뭐 낸드 플래시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장기 투자하면 괜찮은 종목 같아요. 그냥 냅두면 너무 좋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가져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뭐 대충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목표치는 이렇게 잡으세요. 어쨌든 나중에 15,000원 넘어가면 물어보시면 제가 목표치가 2만 원인지 4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이거 완전 바닥에 있고 한 2만 대쯤에서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냥 어차피 수익 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세요. 15,000원 이상 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15,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 상담이 너무 많이 남겨 있어서 스피드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드 문자 상담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상담 접수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스피드 문자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스피드 종목 상담 저희 전매 특허죠. 이제부터 합니다. 이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상담을 해드릴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 5초 만에 끝내는데 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더 빨리 끝나고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상태가 애매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좀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피드 종목 상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자 상담은 막 되게 길게 하고 자세하게 해줬잖아요. 그거하고 좀 틀리게 그냥 좋다 안 좋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봐드릴게요. 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22만 5천 원에 35%에 들어가셨는데 22만 5천 원이면은 35%? 버틸만한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 25만 원 돌파되면은 계속 강세 붙을 수 있는데 25만 원은 기본적으로 가봐야죠.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25만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얘가 27만 원, 30만 원 갈지 안 갈지 그거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코스모 신소재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35만 원. 코스모 신소재 예전에 2만 원대 추천해서 하도 많이 올라가서 잘 안 쳐다봤는데 요즘에는 많이 빠져서도 반등을 좀 주네요. 매수 가격이 11만 원이면은 그것도 잘 사셨네요. 잘 사셨고 올라올 때 하나도 안 파셨나? 일단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는 반등을 올 거예요. 17만 5천 원까지는. 거기서부터가 20만 원까지 고비입니다. 그대로 냅두지 말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 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LNF,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걔네들이 시세가 강하면 20만 원 이상 보셔도 됩니다만 걔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없다. 그러면 대충 한 17만 5천 원부터 20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더 줄이세요. 일단 보유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TYM 농기구 관련주 쪽인데 한때 농기구 뭐 엄청나게 팔린다 막 어쩐다 그러더니 요즘에서는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8,050원에 35%. 일단 차트가 그동안 올라갔다. 여기서 살려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더 빠질 것 같은데요. 8,000원까지 올라오는 자리가 좀 험난해 보이네요. 일단 4,900원, 이게 전저점 라인인데 거기까지는 테스트하고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서는 안 되고 나중에 올라오면은 일단은 8,000원 전에 8,000원 쉽진 않겠다. 7,400원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끊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올라온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더 빠진다는 느낌이라서 조정이라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일단 갖고 있어야죠. 이때 여기 추세 무너질 때 여기서 그냥 잘라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간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딱히 흐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LG화학. LG화학.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눈물의 종목이 되는 거죠. 사실 2차 전지 섹터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건 맞는데 분할을 했죠. 사업 분할을 하면서 얘는 이제 화학주가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되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 그쪽이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2차 전지 움직이면 꼭 움직여요. 요즘에는 잘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고 사업 분할한 지 작년 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잘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빠졌는데 70만 원, 15%. 일단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가 여기가 깨지면서 일단 약세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스권. 그러니까 하락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서 하락의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박스권의 흐름인데 일단 전저점 자리 한 49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요 정도 자리가 저점인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가 좀 잘 지켜지면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 각도가 너무 좀 세요. 그리고 윗골이 이렇게 단 것도 그렇고 그러면 좀 더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일단 60만 원 정도의 반등.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등 줘도 65만 원으로 보이고 거기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빠졌다 반등 줘도 60만 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지금 당장은 그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들은 좀 더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지금 당장 첫 술에 배불리기에는
좀 험난한 과정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70만 원, 단도직입적으로 70만 원 올해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올라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도 60만 원과 65만 원이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 하락이 좀 멈춰야 되는데 한 50만 원 초반에서 멈추지 않을까. 거기서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추가 매수를 거기서 노려보는 건 좋은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때 시장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내년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럼 내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뭐 반도체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 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막 기업들이 막 다들 막 폭등하고 난리를 치면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추가 매수는 아직은 좀 불안한. 그래서 좀 또 기다리세요. 어차피 대형주니까 망하진 않을 거니까 단가가 지금 70만 원이 딱 그 걸려서 그래요. 저항대 아주 강력한 아주 제일 그쵸 고약한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물려도 한 60만 원에 물렸다 그러면 뭐 물타기를 뭐 어디서 잘 해가지고 올해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70만 원은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야, 이것도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6,450원. 그래도 단가가 다행히 높지 않네요. 이거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일단 팔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 그 스튜디오 관련주들이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도 보면은 적자죠. 물론 내년에서는 흑자 전환을 한다라 그러는데 다른 애들이 조금 불안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하고 같이 내년 감사 시즌 때 다른 애들 이것저것 다 상패당하고 막 그런 일 벌어지면 얘는 나는 멀쩡한데 같이 흔들리는 경우에 이거 상패는 안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쪽에 스튜디오 관련주들이 적자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내년 3, 4월 달 전까지는 안전해 보이니까 안전한 전략으로 수익이 나면 교체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못다 나눈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종목 상담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57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죠.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 DS 수익권 전환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시죠. 고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어도 보유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중공업 테마에 묶여서 다시금 시세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